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와 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가 정말 또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리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1분기에 나와 있는 공시만 해도 이제 뭐 780, 뭐 870, 860 정도고 그다음에 770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것만 합해도 벌써 요게 한 200, 250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요 종목에 대한 또 문의가 와서 제가 했는데, 자, 우리가 어차피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4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PO가 그때 한 600억 정도 붙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그냥 그거 빼고 또 그냥 공시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시젠이랑 비슷해요. 시젠이랑 비슷합니다. 자, 시젠이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그것도 이제 이틀 전쯤인가 스트리밍에서 제가 차트 요거 많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젠의 그 시가총액이 여전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여전히 3조예요. 3조 2천억 원. 자, 그러면은 뭐 어제 스트리밍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요거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시젠에 그 어차피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라인이 이제 이 3분기랑 2분기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제 이제 또 스트리밍 안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좀 보면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 이런 것들인데, 자,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자, 2분기, 3분기 보고 그다음에 1분기까지 볼게요. 실적. 자, 1분기까지 보는데, 자, 볼게요. 이게 1분기예요. 자, 1분기고 2분기고 3분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매출액 보세요. 100, 1000억, 10억, 100억, 640억이었어요. 1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콤마 보시면 하나가 더 늘었죠. 앞에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64 콤마인데 얘는 2 콤마죠. 그럼 이거 2120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보다 높아요, 실적이. 액세스 바이오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실적이 잘 나왔던 요때가 291이에요. 291. 2900억. 자, 요거고 4분기 때가 좀 더 잘 나왔죠. 이거 비교를 해보면 나오니까. 자, 보면은 4분기 때가 굉장히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그쵸? 이 당의 사업 연도가 토탈로 해서 이 1조가 넘었죠. 1조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판에 되게 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오히려 이때가 시총이 좀 더 낮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은, 시젠에 예전에 이제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막 4조, 5조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실적의 진짜 적어도 절반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적어도 절반은. 근데, 엑세스바이오의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볼게요. 자, 지금 공급 계약 체결이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 있었고, 그죠?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공시 안 나온 자회사 거 엑세스바이오 코리아 거 860억짜리 있었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기간은 다르긴 해요. 기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뭐 물론 1월에 전부 다 박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게 5월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10월까지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코리아도 기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엑세스바이오 다 들어와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엑세스바이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1200억 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실 공시로만 보면 600억 정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 다 합쳐졌을 때 분기에 2,5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젠이 떨어지기 전 그 시가총액 4조 5천억 원 정도에서 그런 부분들 이게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할인을 해서 했을 때도 1조 한 2, 3천억이 나와야 적어도 1조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어쨌든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거를 안 사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그거죠. 자, 보세요. 분명 액바가 또 그 770억 공시가 더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200억짜리가 나왔을 때, 좀 하네. 700억짜리 나왔을 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800억짜리 나왔을 때, 와씨,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제 진짜 실적주로 가나?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을 때는 아마 사람들 심리가 완전 실적주다. 이제 이거는 실적주가 맞다. 라는 생각으로 갈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6개 기업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자국 기업에 대한 그런 수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결과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홈키트.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지방 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 주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그 전화는 받는데 그 지방 출장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궁금하시다는 것들 다 못 물어봤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게 그냥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지금 생각이 뭐냐? 백신이 나오면 지금 여행주랑 지금 그 항공주들 보세요. 항공주 뭐 참 좋은 여행 뭐 진에어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뭐 세상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실적 완전 뭐 소위 말하면 쓰레기예요. 진짜로 실적은 박살났죠. 아직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진짜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거야. 백신이 접종됐으니까 여행이 될 거야. 접종이 됐으니까 항공이 될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 뭐 그런 애들 PCR 검사를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뭐 그 항공에서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왜 할까요? 지금 요런 것들. 자, 이거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요런 것들이 왜 될까요? 보시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서 이 보시면 의무화됐다. 자, 보세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자, 백신이 나오면은 지금 이 코로나 해결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변이, 특히나 남아공에는 화이자는 답이 없다라는 거 이미 걔네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변이에. 그쵸?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의무 검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코로나는 ing, 이게 불로 치면은 불이 이렇게 활활 치고 있으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에요. 산불인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소방차 왔다고 불 무조건 꺼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방차가 와서 이 진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진화가 되는데 그 큰 불이 한 번에 꺼질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꺼질 수가 없죠. 게다가 백신이 지금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동시에 한 번에 다 먹고 그다음 기다렸다 한 번에 다 2차를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늘어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산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지금 여러 소방서에서 다 오고 있어요. 소방차가 오고 있는데 소방차가 오고 있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지나기 시작하면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이제 올 거야. 그럼 불 꺼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안 붙어요. 이게 코로나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저도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물론 기대감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바뀔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선이 바뀌기만 한다면 남들은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코로나에 대한 실적은 끝났다. 이제 최대 실적일 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액바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시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끝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일 뿐이지 사실 코로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사. 자, 보세요.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다시 40만대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33만인가 32만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진단키트 처음으로 상담받기 시작해서 찍을 때가 4천만 정도였거든요. 지금 1억 1200만이에요. 지금 벌써 2배 이상 늘어났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이가 얼마나 심각할지 몰라요. 모르고 물론 치료제 백신이 나오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방,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검사, 예당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예방, 요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검사를 안 하고 맞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뭐, 그게 이제, 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검사를 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치료제가 나오면 더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뭐 정말 만약이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봐도 백신과 치료제 둘 다 나와서 했을 때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하고 가는 게 맞죠. 내가 만약 감염자인데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라고 하잖아요. 내가 감염자인데 백신을 놓아버리면은 뭐 이제 의료사고로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진단은 사실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워낙 친환경 반도체 인프라가 오늘 시장에서도 얘네가 너무 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코로나 탓 경기 불확실 올해 성장률 전망 3%. 자 보시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 끝날 거였으면 한은에서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자 보시면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이거보다 3% 내다봤다. 코로나로 소비가 부진하다. 근데 코로나 계속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코로나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으면 더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이제 4차 코로나 4차 팬데믹 4차 대유행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되게 많거든요. 4차 대유행 요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최악의 4차 대유행 온다. 보시면은 요런 이거 좀 있으면 학교들도 다 개강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변이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전문가들이 괜히 이거 예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진단 키트가 오르기 위해서 이게 대유행 오라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사로 나와 있잖아요. 기사 나와 있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와 2차 유행 정점 기간이 요거였고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변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 시장 무렵에 확진자 급증 양상 태풍이 나고 있는데 요거 태풍의 눈이 두 개나 있다. 자 보시면은 항상 백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예상과 달리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요. 자, 보세요.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12월 15일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이었지만 그 후로 25만으로 늘어났고 그다음 30만 명으로 늘어나서 최고점을 찍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백신이라는 게 나오면서 방역 의식이 낮아져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 몇 주가 또 지나야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유행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 이거 요 기사 좀 괜찮네요. 변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변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일단 변이에서 만약 변종으로 가버리면은 지금 백신 치료제 다 롤백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액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아무리 할인을 하고 그렇게 해도 1조 이상은 가야 맞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백신 효과
백신 효과 약화시키는 신종 바이러스 유효소 또 확산이에요. 또 이 얘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뉴욕에서 백신 효과를 약화시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있는 거예요. 또 변이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개량 백신 1년 만에 만들어내겠다. 개량 백신 1년 만에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뭐 이제 요런 모더나도 요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인데 얘네가 나왔을 때 보시면 이 백신의 임상 1상 시험을 위해서 샘플 임상 1상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2상 가고 또 2상에서 또 조건부로 또 하겠죠. 근데 백신 4상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연구가 모질란 상태에서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변이가 또 변이가 돼서 만약에 또 안 맞으면은 또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또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백신. 그럼 지금 이거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엔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백신들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변이라는 거를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변종이 아니라고 해서 변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공급 계약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좀 너무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차트적으로 뭐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그 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 일단 60선 돌파 못하면 다시 쭈그러든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저점 라인이 또 깨지면 하방이 또 열릴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열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밑으로 13,400원 정도, 13,9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밑으로까지 본다면 워낙 지금 진단키트가 말도 안 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또 패닉셀이 나오고 한다면 여기 밑에까지도 열릴 수는 있죠. 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까지 열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실적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대비 지금 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요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바로바로 샥샥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찾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력이 누르거나 투매 물량이 나오고 개인들의 패닉셀들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격대까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자신이 없다. 나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이 끊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끊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민라인 왔을 때 다시 좀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겠죠. 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냉정하게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는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진자도 주는 듯 하지만 계속 늘고 변이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게다가 백신이랑 치료제가 물론 해서 사망자가 당연히 다 줄어들고 그래야 너무 좋겠지만 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진단의 효용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은 코로나 진단으로만 하지만 이제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단 키트들로 하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뭐 이제 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 부어가지고 거기 개발하기 시작하면 또 지금 뭐 박셀이나 이런 것처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뭐 추후의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번까지 주담이랑 통화할 때는 코로나에 일단 집중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코로나가 아직 ING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액바가 거기 수혜를 받는다라는 움직임으로 가면은 주가의 흐름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베이스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맞아요. 이게 계약 기간 자체가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실적이 1분기에 바로 매겨가지고 시젠과 바로 시젠 시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는 비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억 정도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가 지금 수주에서 이제 다 3분의 1 그 3월 초까지니까 앞에 거는 다 들어가니까 1000억은 그냥 바치는 거고, 게다가 PO에서 한 뭐 2, 300억, 저번에 500억 정도, 500, 600억 나왔는데 보수적으로 2, 300억 잡아도, 그러면 이전에 그 2500, 3000 사이에 있을 때 시젠이 시가총액이 4조에서 5조 사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2조라고 하고 거기서 할인율을 때려도 적어도 1조 이상으로는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적으로 보면 2분기까지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시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차트나 이런 걸로는 좀 지금 이게 역배열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게 이제 네오이즈 앱클론 요런 차트랑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60선을 빨리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왜 60선에서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피레침 나왔던데도 마찬가지여서 60선을 빨리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그래서 2만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리만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부각이 되고 진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면 그럴 때 정말 좀 빠르게, 정말 그럴 때는 아마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공주 올라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항공주 뭐 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이럴 때 잡아놔야 된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잡는다라고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거든요. 영상 다 있어요. 영상 분석력 찍은 것도 있고 실시간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단도 만약에 그쪽에 다시 4차 뭐 유행 오고 그랬을 때는 이미 좀 잡기가 어려운 가격대로 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좀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끌고 가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지만,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중요한 라인 이탈될 때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물론 제가 이제 이제 지수 보고 그 다음에 산업 보고 기업 보라고 했는데 지금 기업 쪽으로 안 온 거예요. 산업에서 그냥 지금 박살을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물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 워낙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사실 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별로 그렇게 이제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되게 굉장히 좀 냉담한,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 이상이 고점 대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회사가 박살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아도 회사가 막 엄청 성장하는데 이 정도로 박살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액세스 바이오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좀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정합적인 그런 생각들,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진단키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제가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 특히나 수젠텍을 조금 이제 토픽으로 꼽았던 이유가 이런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들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신뢰도에 좀 많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 결핵과 치매, 알러지 각각의 이 키트가,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시젠과 액바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시젠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런 상대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액바는 애초에 올라가지도 못했어. 이때 빼고는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반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